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 가지 말투. 완급 조절.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아 커뮤니케이션 전문 강사들의 강의를 온오프라인에서 아주 많이 수강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강사가 김창옥 교수다. 중저음의 목소리에 적당한 유머, 그리고 메시지를 끝까지 전달하는 힘이 좋아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전혀 다른 감동을 준다. 김창옥 강사의 대화 방식에서 특히 돋보이는 스킬은 완급 조절이다. 그는 중요한 말을 하기 전 항상 2초 정도 텀을 둔다. 뜸을 들이며 사람들을 한순간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런 집중 후 나오는 말에는 훨씬 더 무게감이 실리고 당연히 사람들의 기억에 더 남는 강의가 된다. 이는 비단 강의뿐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주변을 돌아보면 속사포처럼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최대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준다. 이와는 달리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크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말의 완급 조절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말이지 하고 잠깐 텀을 둔 뒤 이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에게 전할 때 훨씬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상대방을 집중시키느냐다. 말의 완급 조절을 위해 노력하자. 무조건 빨리 하거나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빨리 말하되 중요한 부분을 전달할 때는 2에서 3초 정도 텀을 두자. 그러면 말에 훨씬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다. 명령조를 의문문으로. 예전에 다닌 직장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상사는 항상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제대로 설명한 게 맞을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그는 부탁을 할 때도 혹시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하고 말했다. 그의 말은 다른 상사들의 습관적인 명령조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들으면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나도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부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도 기억을 돌이켜보면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말을 들었을 때 뭐야, 내가 내 종이야 하고 반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와는 달리 정말 예의 바르게 기분 좋게 부탁하시네, 얼른 해드려야지 하며 자연스레 움직이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일상에서도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이를테면 창문을 열어야 할 때도 창문 좀 여세요, 창문 좀 열라고가 아니라 좀 더운데 혹시 괜찮으면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부담스럽지 않게 부탁한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종업원들에게 수저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괜찮으시면 수저 좀 주시겠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젠틀해 보이고 멋져 보인다. 말이 길어지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 몇 마디 더해 상대방이 와, 되게 배우신 분이네 하고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상대방에 대한 인식은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에서 비롯된다. 설령 친한 친구라도 또 오래 알고 지냈더라도 명령조로 야, 이거 해.
이거 빨리 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편안함을 가장한 무례다. 상대방이 그런 말투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데 대한 섭섭함이 마음 한구석에 분명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섭섭함이 커져 소중한 관계가 한순간에 단절될 수도 있다. 어떤 부탁을 할 때 명령문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하는 연습을 해보자. 말은 좀 길어지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그만큼 확실히 얻는 방법이다. 쉽고 구체적인 표현. SNS를 찾다가 우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스피치 강사 이민호 대표의 영상을 보게 됐다. 4살 된 딸 라온이에게 요트의 속도인 20km/h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아빠, 저게 얼마만큼 빠른 거야? 라온이의 질문에 이 대표는 1시간에 20km 가는 거야 라든가 저거 별로 안 빠른 거야 하는 대신 이렇게 대답했다. 라온아, 아빠랑 예전에 마트 갔을 때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돌았던 거 기억나? 그때 아빠가 좀 천천히 차를 운전했잖아. 딱 그 정도 빠르기라고 보면 돼. 이 대표는 그 말에 라온이가 바로 이해했다면서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쉽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스피치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정말 120%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 내가 아는 지식을 상대방도 알고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성과 공감이다. 어렵게 말할 필요 없다. 최대한 쉽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된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배려를 상대방도 당연히 느껴 기꺼이 마음을 열 것이다. 그러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0.1초 만에 사람을 비호감으로 만드는 말투. 나 원래 그래. 전에는 친했는데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친구 C가 있다. C는 나와 취미가 잘 맞아 곧잘 만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친해지면서 점점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당시에 C에게 정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친구가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권유를 했다. 그때마다 C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다. 나 원래 그래. 이 말은 한순간에 관계의 가능성을 닫아버린다.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어 상대방에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는 더 이상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겠구나라는 느낌을 준다. 사실 원래 그렇다고 하면 별로 할 말이 없다. 원래 그렇다는데 무슨 다른 말이나 행동이 필요하겠는가? 그 말은 그에 대한 호감을 한순간에 비호감으로 바꾸고 더 없는 실망감을 안겨준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 말은 절대 쓰지 말자.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다. 내 말이 맞았지. SNS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경향이 눈에 들어온다. 가끔 인스타그램에 주식이나 코인에 대한 수익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불장일 때 주로 인증을 한다. 거봐, 내가 이 주시 오를 거랬지. 이 코인 떡상한다니까 안 올라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견 지명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폭락장에선 귀신같이 사라지는 게 특징이다. 또한 이렇게 결과론의 스스로를 꿰맞추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 즉, 맞으면 내가 잘해서고 아니면 그만이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싫다고 해서 왜 싫으냐고 물으면 그냥 이란다. 그러다 간혹 그 누군가가 싫어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영락없이 이런 말로 꿰맞춘다. 거봐, 내 말이 맞았지? 걔 별로라니까.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의 얕은 내공을 낱낱이 파악한다. 결과론적인 얘기를 누가 못하겠는가? 결과론적인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나 정신승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발전보다는 태보를 가져온다. 비교. 어떤 경우에도 사람 사이에서 비교는 금물이다. 예전에 만나던 애는 이것도 해줬는데 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이거밖에 못해? 이런 대화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낮추며 상대방에게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한다. 대화에서 습관적으로 비교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 당연한 일이다. 누군들 나의 못난 점을 고집고 나보다 더 잘하는 상대방과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을 좋아하겠는가? 비교는 오로지 과거의 나와 하자.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낫다면 그걸로 족하다. 강요. 말투 자체가 강요가 가득 담긴 사람들은 권위적이다. 명령조 말투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단연코 없다. 내가 당신의 반려동물도 아닌데 굳이 하는 생각에 반감이 든다. 이런 강요 말투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직급이 높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이거 하세요. 이거 빨리 해 하면 상대방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이럴 때는 이거 해줄 수 있을까요? 하거나 빨리 처리해야 하는 내용이니 부탁합니다 하고 조금 더 말을 늘어뜨리는 게 좋다. 효율적으로 짧게 말하면 1초 정도 아끼겠지만 좀 더 길게 말하되 상대방을 배려하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비꼬기. 내가 그걸 한다고? 그게 돼? 내가 널 아는데. 잘해봐. 어차피 못하겠지만. 내가 뭔가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응원은커녕 죄를 뿌리는 사람들이나 무슨 말을 하든 비꼬기로 화답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에너지가 급속히 떨어지고 불쾌감을 느낀다. 예전에 어떤 말을 해도 비꼬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도전을 한다고 하면 그게 되겠냐? 연애를 한다고 하면 금방 다시 돌아오겠네. 일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일하면서 월급 받는 게 신기하다고 비꼬았다. 친분이 있어서 편하게 말한 거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건강한 관계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투여야 한다. 친하다고 막연한 사이라고 편함을 가장해 무례한 말투를 자연스레 내뱉는다면 상대방도 당신을 따 그 정도로만 취급할 것이다. 친한 사이일수록
더 선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자.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싹튼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 예전에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습관적으로 이제라는 단어를 썼다. 내가 그때 이제 그걸 하려고 했거든.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거야. 이제 이게 크게 좀 알려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나도 당황스러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진행했는데 이 문제를 알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며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있었고 그 피드백에는 강사님의 강의는 좋은데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듣기가 좀 불편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피드백을 읽고 약간 충격을 받은 뒤 이후로 이제를 안 쓰기 위해 계속 신경을 썼다. 그러다 보니 말이 훨씬 유려하고 부드러워졌다. 대화를 해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자에 대해 말을 할 때 부자라는 단어를 반복하기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럼으로써 지루하지 않고 훨씬 다채로운 대화가 가능해진다. 나는 그래서도 항상 반복되는 단어를 최대한 줄이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부지런하다라는 단어를 근면하다, 성실하다, 늦게 자도 새벽 6시에는 일어난다, 자신이 세운 목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룬다 등으로 바꿔서 다채롭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게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흥행이 잘 되는 게임들을 보면 업데이트가 빠르다. 퀘스트나 게임을 다 이해한 유저들이 지루함을 느끼기 전에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신선함을 제공하는 것이다. 게임도 대화도 상대방을 절대 지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많이 듣고 잘 반응한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리액션이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한다. 진짜? 정말 그랬어? 와, 그랬구나. 난 몰랐어. 하며 상대방의 흥을 돋우고 그로 인해 대화는 훨씬 즐거워진다. 단언컨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반응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상대방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즐거운 대화를 위해서 굳이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거나 화법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줄 수 있으면 된다. 맥락을 잘 파악한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핵심이 그게 아닌데, 응?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맥락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같은 주제로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 지루하거나 루스하다고 느낄 때 다른 주제로 빠르게 전환하거나 뭔가 아쉽다고 느낄 때 주제와 관련해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놓아 더 깊은 대화를 유도한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화 도중에 상대방의 반응을 계속 살피며 맥락을 확인한다. 그런 사소한 배려 덕분에 대화가 훨씬 더 즐겁고 유익해진다. 배운 게 있으면 반드시
적용한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배운 것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대화를 하며 센스 있다고 느낀 상대방의 화법이나 행동을 다음에 적용해 본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화를 하며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낀 행동이나 화법을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쓰지 않으려 한다. 이처럼 대화에서 배운 나쁜 점은 버리고 좋은 점만 가져가므로 이들은 당연히 대화를 잘하게 되어 있다. 자기 성찰을 잘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상대방의 말의 속도나 주제 선정 등 대화에 대해 아쉬운 점을 말해줄 경우 그것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고치려 노력한다. 자기 성찰은 자신의 행동이나 마음에 대한 반성과 살핌을 뜻한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고 깊이 분석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 성찰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험과 실수 및 실패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대화를 위해 계속해서 스스로를 점검한다. 말버릇이 곧 나의 브랜드다. 즐겨 찾는 음식점이 있다. 특별한 메뉴가 있는 곳은 아니다.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동네마다 하나둘 있을 법한 평범한 음식점이다. 그럼에도 이곳을 고집하게 된 이유는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마치 고향집에 있는 듯 마음이 편안하다. 어떻게 음식점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터. 그 해답은 사장님의 말버릇에 있다. 식당을 처음 방문했던 날이다. 식사를 마치고 결제하기 위해 계산대 앞으로 가자 사장님이 하신 한마디는 이것이었다.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음식점에서 결제할 때 통상적으로 듣는 말과는 사뭇거리가 있었다. 보통은 맛있게 드셨나요? 혹은 또 오세요 같은 말을 듣게 되니까 특별하게 느껴졌다. 나의 안부를 물어주는 공간이라니 형식적인 말일지도 모른다. 오로지 내게만 건네는 물음이 아닐 테니 결제하러 계산대에 오는 손님이라면 모두 똑같은 말을 듣게 될 테다. 그럼에도 이런 말 한마디가 기억에 남는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음식을 판매하는 게 아닌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방문하는 이들이 편안하길 바라는 고운 마음씨가 보인다. 말 한마디에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다. 포만감은 사라지지만 말은 남는다. 말버릇은 질문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대답을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내뱉게 되는 말이 있다. 어떤 운동선수는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냐는 질문에 그냥 한다고 답한다. 어떤 화가는 왜 그림을 그리냐라는 질문에 재밌어서라고 말한다. 특별한 것이 아닌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보다 명확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 없는 것이다. 평소의 습관도 그렇다. 주변을 둘러보면 특정 문장을 계속해서 내뱉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매번 귀찮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딱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말끝마다 죄송하다를 덧붙이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습관적으로 하는 말은 삶을 대하는 자세를 설명하는 가장 명확한 요약본이다. 마음가짐은 입을 통해 가장 먼저 튀어나온다. 상품의 저마다 로고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저마다 말버릇이 있다.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튀어나오는 말,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문장, 반복적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말,
그것이 바로 나의 로고, 나의 브랜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브랜드에 호감이 간다. 그렇다면 좋은 브랜드의 물건을 지니는 것보다 스스로가 먼저 명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말버릇이 명품을 만든다. 습관적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내 철학이 그렇다. 모든 것에 감사하다.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었을 때 그 시간과 노력에 보답하는 일, 감사를 전하는 일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삶을 보다 풍요롭고 따스하게 만드는 건 받은 만큼 표현하는 일이 아닐까.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철학이 있을 것이다. 인사를 열심히 하는 일, 밥을 남기지 않는 일, 새벽같이 몸을 일으켜 세우는 일, 무엇이 되었든 좋다. 철학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인생에 정해진 답이 어디 있겠는가. 스스로 굳게 믿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또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진중한 자세가 있다는 것, 그보다 멋진 일이 또 없다. 다만 당신의 철학이 좋은 말버릇과 함께하기를 바랄 뿐이다. 자신의 말버릇을 알아차린다는 건 참 어렵다. 내뱉는 모든 말을 녹음하여 하루 종일 듣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매 순간 스스로 돌아보며 인지할 필요가 있다. 어떤 한 문장이 반복된다는 걸 느끼는 날이 온다. 정말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그 말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야말로 내가 반복해서 듣게 되는 말이기도 하다. 사람은 듣는 것을 행동에 옮긴다. 행동은 내 모습 그 자체다. 좋은 행동은 좋은 사람을 만든다. 당연한 이치 아닐까. 말 한마디가 나를 바꾼다. 오지랖 넓은 사람은 당신을 아끼고 있다. 한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중 하나는 상대방과 함께 거리를 거닐 때다. 내 보폭에 걸음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찌감치 앞서가다 갑자기 뒤돌아 왜 이리 늦게 걷냐라며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다. 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나를 인도 쪽으로 끌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걷는 길만 살피는 사람도 있다. 비단 함께 길가를 거닐 때 보이는 행동뿐만은 아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이러한 아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한 고민거리를 털어놓은 것도 아닌데 걱정해주는 말투로 안부를 묻거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 지금 당장 필요한 말은 아니지만 훗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진지하게 건네주는 사람. 당장은 다소 불편한 대화일지 몰라도 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기에 기어코 신경을 쓰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아끼는 마음을 정이 아니라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로,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면 신경 쓰지 마라는 말로 받아친다. 최근에 많은 사람이 마음을 닫은 채 다소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아껴주고 욕먹을 빼야 차라리 무시하는 쪽이 서로에게 편하니 말이다. 오지랖이 넓다는 말이 있다. 오지랖은 겉옷의 앞자락이라는 뜻으로 이 부분이 넓을수록 몸이나 옷을 더 많이 감쌀 수 있다. 즉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상대방을 감싸는 마음의 폭이 그만큼 넓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참 좋은 말처럼 들린다. 내 인생이 아님에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걱정해 준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은 쓰임새가 썩 좋지 않다. 귀찮게 느껴지거나 듣기 싫은 말일 때
주제 넘지 말라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로 쓰일 뿐이다. 요즘은 오지랖이 너무 넓은 것보다 오히려 오지랖이 너무 좁은 게 더 큰 문제처럼 느껴진다. 예전에 비해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이 별로 없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하루에 안부를 묻는 일, 가을이 끝나갈 무렵 배추김치를 한가득 담가서 옆집에 한 포기 나누어 주는 일, 정신없이 뛰노는 아이들에게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라 한마디 건네는 일, 이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왠지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을 것 같아 의심스럽고 괜한 눈총을 받을까 조심스럽다. 무관심이 정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상이다. 동네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연인,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변덕스럽다. 관심받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관심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긋나는 게 관계이기 때문이다.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자유를 존중해 주는 듯하지만 사실 관계에는 이보다 해로운 생각도 없다. 내버려 두면 시드는 게 바로 관계다. 나는 관계에서만큼은 오지랖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전부 수용한다기보다는 그 노력 자체를 이해해 주는 것에 가깝다. 정, 관심, 간섭, 참견, 오지랖 등 어떤 단어로 포장하든 본질은 같다. 상대방을 아껴주는 일이다. 일에 경중을 떠나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건넬 수 있는 마음이다.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이 없고 또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란 생각만으로도 삭막하기 그지없다. 대개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주고받아야 할 첫 질문을 잘 알고 있다. 잘 지냈냐는 짧은 물음이다. 단 한마디지만 이 말이 지나간 시절을 조각 삼아 퍼즐 놀이를 하게 만든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밥은 잘 먹고 다녔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물으며 서로의 시간을 기분 좋게 엮는다. 나는 이런 짧은 안부 인사가 모든 관계의 핵심이라 믿는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뿐만 아니라 매일 보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그동안 잘 지냈는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잘 지내는지 말이다. 사람을 아끼는 일은 돈이나 시간을 아끼는 일과는 다르다. 보석이나 귀중품 다루듯 조심스레 어루만지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매사에 궁금증을 품고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며 비록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내 삶처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이다. 나를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일인 것이다. 가깝지만 먼 듯한 관계가 있다면 간단한 안부로 먼저 한 걸음 다가가 보았으면 한다. 그 한 걸음이 쌓여 지구를 몇 바퀴나 돌게 해줄 것이다. 결국 마음에 닿는 것도 정이고 끝까지 마음에 남는 것도 정이다. 결국 마음에 닿는 건 예쁜 말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치미는 순간이 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훅 들어오는 차를 만날 때가 그렇다. 막히는 차로에서 벗어나겠다고 머리부터 들이미는 차도 있다.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추월하는 차도 있다. 속도가 느리다며 보복하는 차도 있다. 내 속도를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다. 이런 순간이 많은 날엔 아예 운전을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대화도 마찬가지다. 말을 하다 보면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순간이 있다. 갑작스럽게 말의 주도권을 훔쳐가는 사람을 만날 때가 그렇다.
경청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도 있다. 내 이야기 위에 자신의 이야기를 주구장창 올려놓는 사람도 있다. 내 말이 틀렸다고 화를 내며 강하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다. 내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다. 이런 사람과는 굳이 대화하고 싶지 않다. 기분이 나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말을 끝까지 못한 것도 영 별로지만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분을 최악으로 만든다. 한국말은 유독 꾸밈이 많다. 핵심 메시지가 제일 마지막에 있다. 집 주소를 말할 때도 그렇지 않은가. 도시 이름을 먼저 말한 후 지역명과 번지수를 댄다. 덩어리를 쪼개서 가루로 만드는 언어다. 영어는 정반대인데 말이다. 꾸밈이 많아서 싫다는 건 아니다. 다만 이런 꾸밈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쉽다. 대화의 핵심은 기다림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장을 단칼에 베어내는 사람과 엮이곤 한다. 업무적인 일로 인해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해야 할 때가 있다. 대화의 시작은 비슷하다. 잘 지내셨어요?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같은 형식적인 말.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갈 무렵 말을 끝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끼어든다.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막 꺼내려 하는데 기회를 훔쳐간다. 근데 그래도 같은 말을 내뱉으며 멍석을 깔고 드러눕는다. 기분이 나빠진다. 처음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한두 번은 이해하는 편이다. 반드시 그 순간에 던지지 않으면 힘을 잃는 말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게도 그런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기에 간혹 말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행동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되면 이야기가 다르다.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매너 없이 머리부터 들이미는 도로 위의 차와 별다를 바 없다. 운전과 다른 게 있다면 대화는 끼어드는 순간 바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차는 브레이크라도 있는데 말은 곧장 들이박는다. 말이 잘리는 일이 반복되면 꼬리표가 달린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것이다. 이 사람은 정말 꽉 막힌 사람이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소용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말이다. 물론 단편적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노릇이지만 대화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말은 습관이기 때문이다. 대화에 임하는 태도는 내게만 적용되는 게 아닐 터. 하나의 대화를 망치는 사람은 대개 모든 대화를 망친다. 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전부를 대하는 태도다. 운전하는 태도가 별로인 사람은 평소에도 그 성향이 드러난다. 자신의 차로가 막힌다는 이유로 매너 없이 차선을 바꾸는 사람, 타인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이리저리 추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소에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행동을 한다. 대화에 임하는 태도 또한 같다. 갑작스럽게 말의 주도권을 훔쳐가는 사람, 자신의 말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소에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한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인 것이다. 대화에 따스한 배려를 담는 사람이 좋다. 핵심 문장을 꺼내기 전까지 말의 꾸밈을 기다려주는 사람, 대화의 흐름과 분위기를 파악하여 대답해주는 사람, 긴장하거나 피곤한 모습을 보이면 대화를 이끌어주기도 하는 사람, 이야기 보따리를 잔뜩 가져온 듯 보이면 주도권을 기꺼이 내주는 사람,
단순히 말을 섞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평소의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자주 만나고 싶다. 삶의 한 구석에 심어둔 또 다른 배려를 찾아내고 싶어서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좋은 대화를 만들기 위해 먼저 노력한다. 대화가 좋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호칭은 자동으로 딸려오는 것이니까 말이다.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종종 어렵다는 느낌도 든다. 너무 서두르거나 지나치게 늦게 대답하면 대화의 흐름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렵기에 더 값진 일이 아닐까 싶다. 적절한 때를 찾기 위해 대화에 집중하는 일, 상대방의 표정과 태도를 살피는 일,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일. 결국 마음에 닿는 건 이런 배려가 담긴 말이다. 대화는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나누는 일이다. 좋은 관계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할 줄 안다.